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나침판 젠트롱 TV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낡은 저층 저밀 주택가와 오래된 상가가 통째로 얽혀있는 자리 아직 남아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지하철역이 사방으로 4개나 둘러싸여 있는 강남구 논현 1동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지금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2개의 재개발 움직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개의 재개발 형태가 동시에 붙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지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논현 1동의 입지적 가치부터 두 갈래로 갈린 재개발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자리를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부터 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입지만큼은 강남에서도 손에 꼽죠. 핵심은 교통입니다. 논현, 신논현, 학동, 언주역,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다 지나가는 이른바 포트러플 역세권이라는 얘기예요. 도로도 사방이 큰 길입니다. 폭 50여 미터의 강남대로에 학동로, 논현로, 봉은사로가 구역을 감싸고 있고요. 배우 수요도 매우 두껍습니다. 추진 측 자료 기준 인근 배우 인구가 약 45만 명, 상권의 규모가 2조 7천여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강남 업무지구, 상권의 정중앙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 동네의 반전이에요. 입지는 최상급지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30년이 더 된 저층 빌라 주거촌, 상가주택이 빽빽합니다. 강남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저층 노후 주거 블록이 통째로 남은 곳은 이제 굉장히 희소합니다. 규모는 공식 검토 자료 기준으로 약 58만 제곱미터, 17만 평이 넘는 대형 블록이에요. 이렇게 크게 묶는다면 도로, 공원, 학교를 한 번에 새로 짤 수 있다는 장점이긴 한데, 대신 그만큼 얽힌 이해관계, 즉 소유주와 권리가 많다는 건 냉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논현 1동은 지금 재개발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직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2개의 재개발 움직임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꼭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다른 하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입니다. 성격이 정반대예요. 민간 쪽은 신탁사가 주도하는 성장 거점형인데, 핵심은 주거를 포함한 상업, 업무 중심 지구까지 같이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K뷰티, K푸드, K엔터의 의료관광, 호텔, 레지던스를 엮은 K컬처 스트리트, 즉 문화, 테마,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공공 쪽은 정반대로 주거 중심이에요. LH, SH 같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인데, 추진 측 구상 기준으로는 약 4,000세대급 대단지 아파트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반포 생활권과 붙은 강남 핵심 주거벨트라는 입지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젠트롱은 오늘 어느 쪽이 좋다, 안 좋다,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논현 1동에 이렇게 성격이 다른 2개의 재개발 방향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는 상업 업무 중심 복합 거점이고요. 또 하나는 주거 중심형의 대단지예요. 방향이 이렇게 다르죠. 주의하실 부분들, 두 움직임이 노리는 구역 범위와 규모가 서로 달라서 같은 땅, 같은 입지를 두고 정면으로 붙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일러요. 큰 그림에선 논현 1동의 공공과 민간 두 방향이 병존하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자, 결정적으로 둘 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아주 극초기 단계라는 것, 오늘 내내 붙잡고 가실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방향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민간도시 복합개발, 성장 거점형입니다. 이건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시가 2026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새 방식인데요. 낡은 동네를
아파트로만 바꾸는 기존 재개발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집을 짓느냐, 경제 거점을 만드느냐예요. 성장 거점형은 상업, 업무, 관광 같은 도시 기능을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집뿐만 아니라 비주거 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넣습니다. 노년 1동 같은 경우에 검토 자료도 비주거 비율이 이미 52%예요. 집보다 상업 업무가 더 큰 복합 거점이라는 거죠. 또 성장 거점형은 얼마나 낡았느냐보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를 봅니다. 즉 노후도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LH 같은 공공이 아니라 신탁사 리츠 같은 민간이 주도해서 비교적 빠르게 간다 하는 것도 그 특징이고요. 그 숫자가 자료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1300에서 1500%로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용도 지역을 상업지로 올렸을 때 그 지역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상한선이에요. 공식적인 검토 자료를 보면 구역 전체 가중평균 상한 용적률은 약 653%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인 약 250%하고 비교하면 2배 반이 넘는 큰 인센티브인 건 맞지만 전체 구역이 1300%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높은 용적률에는 조건도 붙죠. 늘어난 용적률은 일부는 도로, 공원, 공공주택으로 돌려주는 공공기여분이 꼭 필수거든요. 내 땅 절반이 공공주택 된다는데? 라는 얘기는 사실과 좀 달라요. 전체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이거든요. 이번엔 반대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입니다. 민간이 상업 업무 중심의 성장 거점형 개발이었다면 이쪽은 전공법으로 바로 주거 대단지를 그리는 거죠. 이건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에요. LH나 SH 같은 공공이 시행자로 들어옵니다. 다만 설계, 시공, 분양은 우리가 아는 민간 브랜드 건설사가 맡아서 하는 구조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소유주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공공이 하면 강제로 싸게 수용해 간다? 사실 도심복합은 현금 수용이 아니라 현물 보상이 원칙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내 땅을 넘기는 대신에 감정평가 가치에 맞춰서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그런 구조예요. 추진 측 구상 기준으로 약 4,000세대급 대단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대수는 아직 확정 전에 추정치이고 애초에 후보지 선정 진행 전 단계라는 점 꼭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하셔요. 입지적으로 이 카드가 매력적인 이유는 반포의 최상급지 생활권과 맞붙은 강남 핵심 주거 벨트라는 점이죠.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입지만 보면 반포를 넘본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급지에 대한 기대가 큰 자리입니다. 물론 그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 이후에 후보지 선정부터 이후의 관문이 남아 있죠. 저는 이런 지역일수록 찬스와 리스크를 같이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 다 요건은 갖췄지만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민간은 서울시의 민간도시복합개발 성장거점형의 시범사업 후보지로 신청을 해서 검토를 받는 초기 단계이고요. 공공은 국토부 공모에 주민 제안이 들어간 단계예요. 둘 다 주민 동의율과 서울시 국토부의 공식 선정, 유형 확정 같은 핵심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협의 단계라는 거죠. 화려한 조감도가 아직 착공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강점은 방금 말씀드린 압도적인 입지입니다. 약점도 보자면 우선 강남 특유의 높은 토지 가격, 두 번째 단독 다세대 상가, 임대사업자까지 얽힌 복잡한 권리관계, 그리고 넓은 만큼 엇갈리는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특히 이런 저층 상가 밀집지는 대지 지분이 큰 단독 상가주택 소유자가 참여를 해야
면적 요건이 채워지는 구조라서 이분들의 선택이 사실상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기 동의율, 두 재개발 사업 간의 후보지 경쟁, 평가 기준의 변화 같은 변수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아직 확정이 안 된 이 초기 재개발 움직임을 왜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할까요? 여기가 오늘의 진짜 결론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동네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대형 재개발이 동시에 붙는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자리의 가치가 높다는 그런 방증이에요. 아무 입지에나 신탁사가 붙고 공공이 공모에 응하지는 않죠. 그리고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 크게 둘이에요.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진단에 규제가 겹겹이라 문이 좁죠. 반면 이런 도심복합형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그 문이 넓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구조적으로 막힌 상황에서 결국 흐름은 재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거, 초기 재개발 움직임을 남보다 얼마나 일찍 읽느냐, 핵심 입지의 부분을 골라내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노년 일동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초기 재개발지를 언제 어떻게 선점하느냐는 혼자 판단하기 정말 어렵죠. 노년 일동이든 서울의 핵심지, 다른 초기 재개발 구역이든 지역별 개발 단계와 개별 투자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안내되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과 혼자 보는 것은 초기 단계일수록 그 차이가 훨씬 큽니다. 서울 핵심지를 선점하는 전략과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해보세요. 여기는 젠트롱 TV입니다.